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 전문가 영업TV 이슈 인사이트 코너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요, 불안장애 증상, 내면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요, 최근 국내외로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용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통에 휩싸여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고요. 사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삶의 터전의 어떤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자영업자라든지 또 영세한 개인 사업자, 또 중소기업들, 이런 곳들이 타격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 사업주들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퇴직을 또 준비해야만 하는 분들, 또 이미 구조조정의 이제 칼날에 이미 퇴직하신 분들께서는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삶의 생계 문제만큼이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옥죄어 오는 아주 근원적인 고통도 사실 드물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역시 이제 이러한 고통의 경험들을 적지 않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영세한 규모의 이제 개인 사업 또 자영업을 한 7년 가까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과연 뭘 해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로 이 불면의 나날들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제가 또 좀 공부를 또 좀 하게 됐어요. 당시에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왔던 경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일종의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해서 불안장애 증상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팁이라면 팁, 노하우라면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제공하고 싶어서 오늘 이 촬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저는 무슨 정신과 상담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는 처방들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것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이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실제 하는 두려움보다 더욱더 이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원인들이 꽤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를 파악을 하게 됐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맨 처음 하게 되는 인간의 반응은 보면은요, 일단은 좀 덤덤합니다. 일단은 한번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일로에 치달으면서 뉴스나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보통 현타가 온다라고 하죠.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이제 오게 됩니다. 즉,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런 이제 느낌이 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뉴스에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붙으면서 우리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불안함의 정점을 찍게 되죠. 소위 이제 멘붕 상태가 오게 됩니다. 자, 이 순간부터가 중요한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때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장애 증상까지 옮겨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기존에 유지해왔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현상 유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아직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 세금도 내야 돼, 월세도 내야 되고
나도 저기 생활비 집에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예, 이런 이제 상상의 나래가 계속 펼쳐지면서 마음이 점점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즉, 어떤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할 겨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런 팬데믹과 같이 정말 전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를 아예 흔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일 때는 심한 경우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는 이런 이제 형국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제가 좀 찾아 들어가 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실체,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아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똑바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실체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물론 물론 이 위기가 크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발 빠르신 분들은 이 오프라인 상점들은 이미 다 지금 폐업 수준으로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점프업을 해가지고 올라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내가 이제 사업을 펼쳐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지금 발빠르게 자기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전환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회사 정리가 돼가지고 퇴사했었을 때, 이제 뭐 재취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어떤 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존재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는 뭐 어디에 나앉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실제보다도 더 큰 어떤 불필요한 혹은 더 큰 심리적인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악화일로에 치닫게 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끊어야겠다. 그래서 그 끊는 방법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잘게 쪼개셔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잘게 쪼개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안장애 증상으로부터 정말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잘게 쪼개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은요,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앞에 자만 따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요, 인식하기고요. 두 번째 구는 구분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고 움직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인식하기는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최악의 상황을 뭐 아주 자동적으로 생각하게끔 이 머릿속에 딱 그 칩이 박혀 있거든요. 결국은 어때요? 막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나 이거 뭐, 이 다음 달에는 뭐 월세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혹은 내가 월급도 못 받고, 구조조정 당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이 정리가 돼서 고용주가 됐든 고용원이 됐든 뭐 길바닥에 나앉는 뭐 이런 상상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만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도 함께 병행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죽으라는 법은 없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뜻이 있고 노력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방법이 있을 거야. 살아날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를 함께 병행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내 두려움의 실체가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인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수행이 이제 좀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이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라도 이제 들기 시작을 하면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구분하기가 되겠는데요. 네, 통제 불능 요소와 통제 가능 요소를 구분해 보는 겁니다. 이제 통제 불능 요소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성격적인 거, 타인의 성격적인 거라든지, 또 가정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천재 지변이 되겠죠. 이런 건 저희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가능 요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의지를 낼 수 있는 거. 뭐 어떤 습관적인 것들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 어려우니까 어떤 인터넷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업을 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것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통제 가능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 불능 요소와 통제 가능 요소를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적고 명상하고 움직이기가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통제 가능 요소, 불능 요소, 불가능 요소를 적어보는 겁니다. 의외로 이 적는 행위는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 같은 경우는 걱정 노트라 그래가지고 연습장에다가 이거 진짜 한 8개, 9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일주일 후가 지나서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제가 걱정했던 요소들 중에 이미 해결됐거나 아니면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명상하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사업적으로 힘들어서 그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머리 감고 산에 들어갔어요. 지금의 헤어스타일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건데,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을 좀 배워갖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교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자기 성찰.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자기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의 실체를 객관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응용을 해서 했냐면, 손바닥 위에 내 두려움의 실체를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렸어요. 뭐 그냥 간단합니다. 나 지금 이제 폐업하고 이제 새로운 재취업을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두려워. 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나 두려워. 나 경력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두려워. 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 나 힘들어. 이렇게 자기 두려움의 실체를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성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병행을 하실 게 뭐가 있냐면 걷기인데요. 걷기 명상도 있어요. 우리 그 덕성여대 그 김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마음챙김 명상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또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책도 여러분 참고하셔도 좋은데, 이 걷기라는 게 뭐냐면 오감을 이제 인식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명상입니다. 방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 그 자각하는 거,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거, 이거 다 일련의 명상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접목을 시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챙김 명상과 걷기 명상을 합쳐서 마음챙김 걷기 명상을 한 거죠. 이런 거 실생활에 충분히 도입하면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변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어폰 꽂고요. 이 산책로 걸어가시면서 중얼중얼하면 통화하는 줄 알고 요즘은 그렇게 이상하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응용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터프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108배를 권합니다. 저는 종교식으로 한 게 아니라 수행식으로 그냥 한 건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두려움이 많을 때는요 몸을 좀 이렇게 부대끼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몸을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실체가 보이게 되면 이거를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거거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길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챙김 걷기 명상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집안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108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1000배도 하고 3000배까지도 해봤었거든요. 처음에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100배, 300배, 500배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폐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을 하고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 건가를 막 고민을 하는 시기에 제가 이제 사업 아이디어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나마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암동 쪽에, 고려대 안암동 쪽에 살고 있는데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명상을 하고 제가 전단 명함을 만들어서 강남역 사거리로 매일같이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나가게 됩니다. 거기 도착하면 보통 6시 반 정도 되는데, 그 추운 겨울날에 제가 그 전단 명함을 하루에 진짜 최소 한 1000장, 2000장씩은 나눠줬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이제 배웠던 분야를 좀 써먹어 보려고 코칭 상담 사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한번 나눠줘 봤어요. 결과는 아시겠죠?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하고 구분하고 적어가는 과정 속에서 액션 플랜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행을 하면요, 일단 몰입감이 생겨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게 설사 실패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다른 대안을 아주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또 다른 학습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해서 제가 또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저도 요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계정 폐업 상태예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고용 불안 때문에 이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내공이 생겨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게 만드는 것, 움직이는 것이 가장 사실은 이 두려움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러한 것들이 몰입감을 만들어주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생성시켜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만 갖게 되더라도 충분히 의지를 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려움을 잘게 쪼개면 그 두려움이 제거가 되고 불안 장애 증상을 최대한도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구적, 첫 번째 인식하기, 최악의 상황, 최상의 상황, 즉 네거티브한 생각, 포지티브한 생각을 같이 병행을 하셔라. 두 번째는 통제 가능 요소와 통제 불능 요소를 구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적고 한번 나중에 떠들러 보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액션 플랜화 해라.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걷기 명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실체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것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되묻는 시간을 가져라. 마지막으로는 몸을 부대끼게 하는 방법으로 108배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한번 자기가 액션을 도모해 보는 것, 실행을 도모해 보는 것,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무슨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 병원 가셔야 돼요.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제 경험상 그렇게 여유 있게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하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다수는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실생활 속에서 돈 들이지 않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중에 한두 개라도 한번 접목을 하셔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